건강을 위한 똑똑한 첫걸음. KBS 1라디오 라디오 주치. 금요 건강 토크 시간입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영양소지만 과잉 섭취하는 경우에 탄수화물 중독이 문제가 될 수 있죠. 자, 오늘도 이 문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북 삼성병원 가정의학과 박용우 교수님, 개그우먼 남정미 씨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간 강령하셨습니까? 개그맨 남정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호입니다. 예. 자, 탄수화물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볼 텐데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여전히 높은 편인가요, 교수님?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제 그 3대 영양소, 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그 섭취 비율을 보면 네. 탄수화물이 한 65%, 단백질이 15%, 지방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근데 미국이나 이제 그러니까 육식을 즐기는 유럽, 서구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탄수화물이 보통 전체 섭취 에너지의 한 40에서 5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또 동남아나 또 일부 국가에서는 오히려 탄수화물의 비율이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근데 네. 아무래도 우리가 하루 세 끼를 밥을 주식으로 먹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탄수화물 섭취량이 높은 거는 사실이죠. 근데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있는 거잖아요. 탄수화물은 중요하죠. 에너지원으로 이제 작용하는 것이 가장 큰데 네. 이게 탄수화물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네. 과일도 좀 줄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과일도 탄수화물이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그러니까 식물성 영양 그 식품이 탄수화물인데 네. 우리가 섭취를 했을 때 혈당에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혈당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을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넓은 의미에서는 채소도 식물성 식품이니까 탄수화물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탄수화물 그러면 밥, 빵, 면, 떡, 과일,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을 이제 지칭을 하게 되죠. 네, 네. 그 보면 얘기할 때 친구들이 약간 탄수화물 나 중독인 것 같아. 거의 그렇잖아요. 여자들끼리는 그런 얘기 많이 많이 하잖아요. 해요, 진짜. 밥 먹고 또 빵 먹기 때문에. 밥빵 아니 배가 따로 있다면서요. 따로 네. 있다고. 네. 그럼요. 여자들의 위는 좀 다르게 생겼으니까. 그렇습니다.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러면서 네. 얘기하는 게 나 탄수화물 중독인 것 같아. 되게 이거 먹으면 좀 기분 좋아지고 뭔가 먹으면 계속 찾게 되고 한다는데 이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건 정말 있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네.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의학적으로 우리가 근데 일반적으로 나 탄수화물 중독인 것 같아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그래서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이렇게 찾아보면은 탄수화물 중독을 진단해보는 뭐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이제 체크해 보면 나 진짜 중독인가 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거 한번 알아볼까요? 그래서 보통 저도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예를 들면 뭐 아침에 밥보다 빵을 주로 먹는다. 또 오후 3시 정도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갑자기 배고픔을 느낀다. 네. 그다음에 주위에 항상 초콜릿이나 과자 같은 간식이 있다. 어머머. 밥을 먹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달달한 게 또 땡긴다. 잠들기 전에 야식을 먹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다. 어머머머. 다이어트 해야지 그랬는데 3일 이상 넘겨본 적이 없다. 네. 배가 부르고 분명히 속이 더부룩한데도 단 음식을 보면 먹게 된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거 나 탄수화물 중독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지금 한 몇 개 7개 얘기하셔서 6건 하겠어요. 다. 아침은 안 먹으니까 어쩔 수 없이 빵을 못 먹게 된 거고 나머지 다 체크했습니다. 아까 두 분이 탄수화물 중독에 격하게 공감하면서 배가 따로 있으라고 할 때 예측을 했어요. 진짜. 그리고 잠들기 전에 야식을 먹지 않으면 잠들기 전에 잠식 아니에요? 이거 반드시 먹어야 잠이 오는? 와, 아, 그 서너 시쯤이면 약간 우리가 당 떨어진다 얘기를 맞아요. 많이 하죠. 뭔가를 뭐라도 좀 먹게 먹어줘야 되고.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이제 가짜 배고픔이죠. 아, 그래요? 네. 사람은 원래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둘만 그래요? 제가 이제 진짜 배고픔, 가짜 배고픔을 느껴보게 하기 위해서 네. 이제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가끔 하루를 굶어보라고 하거든요. 이제 흔히 이제 간헐적 단식이죠. 네, 그래서 네. 하루를 굶어보라고 하면 처음에는 못합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루 종일 굶어본 적이 없거든요. 없어서.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예. 근데 이게 한 번 힘들지 그 다음에 또 하면은 훨씬 수월해지거든요. 근데 그때 얘기를 하죠. 진짜 배고픈 게 뭔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느꼈던 배고픔은 진짜 배고픔이 진짜 배고픔이 아니었던 아니에요. 거죠. 우리 몸에서 진짜 에너지가 필요해서 네. 배고픈 신호가 나왔던 게 아닌 거예요. 아. 우리가 아침에 밥을 먹고 나면 네. 아침하고 점심하고 간격이 그다지 길지가 않아요. 맞아요. 3시간에서 맞아요. 4시간밖에 안 맞아요. 되거든요. 네. 심지어 옛날 우리 어른들은 아침을 먹고 먼 길을 걸어 다녔고 농사 짓고 육체 활동을 했는데 우린 차로 이동해서 그 책상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올라갔던 당이 미쳐 떨어지기도 전에 또 습관적으로 점심시간이네 하고 밥이나 빵이나 면을 먹어서 다시 당을 올리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 오후 3시에 그 당이 떨어지겠냐고요. 그런데 왜 허기가 당 지죠? 떨어졌어. 네, 왜 허기가 지죠? 그러니까 가짜 뭔가 기분. 예, 피로감, 허전함, 스트레스로 인한 짜증 이런 것들이 달달한 음식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몸이 배가 고파서 배고픈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닙니다. 약간 버릇 같아요. 한 서너 시간쯤 뭐, 되면 뭘 뭔가 뭘 먹어야 먹어줘야 되겠죠. 되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 어. 네. 아. 그 이거 버릇 굉장히 고약하게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고치죠? 근데 지금 네. 이런 버릇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네.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 중에도 이제 흔히 좋은 탄수화물, 나쁜 탄수화물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네. 좋은 탄수화물은 있는 그대로의 음식입니다. 곡류. 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사실은 밥도 현미밥이라든지 네. 잡곡밥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좋은 탄수화물에 속하죠. 그다음에 정제되지 않은 고구마, 거. 감자를 있는 그대로 먹으면 좋은 탄수화물이죠. 네, 네. 예, 근데 뭐 프렌치 프라이로 먹는다든지 어. 예, 또는 설탕이 들어가 있거나 네. 아니면 정제 밀가루로 만든 음식들은 혈당을 빠르게 높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런 음식들은 나쁜 탄수화물에 속하는데 왜 나쁜 탄수화물이라고 하냐면 혈당을 빠르게 높이기 때문에 네. 인슐린을 피곤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네. 빠르게 올라간 만큼 빠르게 떨어져요. 아.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당 것처럼 떨어진다가 당 떨어진다가 갑자기 느껴지는 이유는 빠르게 올라가는 탄수화물을 드신 거예요. 그 감자 고구마 이런 거 그냥 지금 머릿속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네, 네, 여러 점심에 가지 뭘 먹었길래 내가 그렇게 배가 고팠지? 맞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점심 시간에 일단 면 종류라든지 빵으로 때우잖아요. 그러면 밥을 먹는 것보다 오후에 출출함이 빨리 찾아와요. 그렇죠. 급하게 올라갔던 당이 급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 지금 보니까 좋은 탄수화물 있는 그대로를 먹으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고구마는 모르겠는데 감자는 처음 거래를 프렌치 프라이로 터갖고 그 일반 먹으면 네. 그 내가 생각했던 그 감자 맛이랑 좀 다른 다르죠. 느낌이 들어서 그래도 그때 게 더 맛있었는데 이러면서 좀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육아하는 친구들 보면 네, 네. 애기들한테 최대한 그런 정제가 된 음식을 최대한 안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좀 늦게 주려고. 예, 예, 예.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입에- 어렸을 때 입맛이 평생 가는데 네. 생각해봤어요. 우리 어른들은 그런 음식을 보면 땡기긴 해도 저거 먹으면 살찌는데 저거 참 몸에 안 좋다고 했는데 그리고 안 먹게 되잖아. 네네. 아이들은 일단 입에 들어왔는데 달달하고 그 기름진 맛, 그다음 달달한 맛 있으면 당연히 더 찾게 되죠. 네, 근데 네, 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입맛에 길들여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끊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짠 맛도 예를 들어서 그 설렁탕집 가도 네. 소금을 한 스푼 넣는 사람부터 5스푼 넣는 사람까지 다양한데 네. 그분들은 다 이게 간이 맞아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짠맛을 느끼는 감수성도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다르죠. 단맛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단 익숙해지면. 음식에 익숙해지면 더 달아야 달게 느껴져요. 그렇죠. 웬만큼 네, 달아서는 네, 네. 달다고 얘기 안 해요. 근데 이 탄수화물 이제 중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서 만약에 이걸 끊게 되면 네.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네. 혹시 이것도 금단 금단 현상.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요? 일단 짜증이 나죠. 이게 심리적인 네, 문제네요. 괜히 옆에 있는 사람한테 신경질 내고 맞아. 심하면 우울해지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다이어트 한다고 우리가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 이제는 탄수화물을 줄여야 된다라는 것이 상식으로 돼 있으니까 예. 이제 좋아했던 빵, 뭐 면 이런 거 끊고 이제 심하면 이제 밥도 안 먹겠다고 그러면서 급격하게 탄수화물을 네, 줄이게 네, 되면 네. 뭐 짜증 우울감도 생기지만 일단 두통이 와요. 머리가 아파요? 네, 머리가 아프고 그다음에 기운이 없어지고 무력감이 생기죠. 무력감. 그리고 뭐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처음에 하루 이틀은 좀 버텨보는데 네, 3일을 네. 못 견딥니다. 근데 우리가 뭐 밥심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밥을 먹어야 돼요. 맞아. 그래서. 두통이 심해서 뭐 이렇게 진통제도 먹고 하는데 진통제 먹어도
좋아지지 않던 두통이 끊었던 밥을 먹으면 없어져요. 만병통치약이네 이거 진짜. 아, 참. 근데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맞아요. 이제 최근에 다이어트 방법 중에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 계속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탄수화물 대신 단백질, 지방 섭취로 간헐적 단식 하고 계신 강인한 씨가 그 결과 아세톤 호흡 증상이 보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그게 뭐냐면 전문적인 얘기라서. 예, 예. 탄수화물을 의도적으로 제한을 하게 되면 네. 우리 몸에서는 포도당만을 고집하는 장기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뇌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몸은 당하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게 되는데 네. 근육이나 그러니까 심장이든 우리 몸의 근육이든 간이든 이런 장기들은 당과 지방을 다 에너지원으로 쓰거든요. 네. 근데 뇌는 포도당만을 고집해요. 당만. 어. 그래서 뇌한테 안정적으로 당을 공급하기 위해서 네. 낮 동안에 먹은 탄수화물 중에 일부를 간에다가 비축을 해뒀다가 탄수화물이 들어오지 않는 밤 시간에 계속 간에서 비축해뒀던 거를 혈액으로 내보내서 뇌로 뇌에다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포도당을 공급을 하거든요. 아. 근데 탄수화물을 의도적으로 제한하면 어떻게 돼요? 뇌가 이제 나는 당을 먹어야 되는데 당이 부족해지잖아요. 네. 그럼 우리 몸은 근육에서 아미노산을 갖고 와서 얘를 당으로 바꿔서 공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근육이 빠지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렇죠.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이 뇌랑 타협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지방을 뇌는 쓰지는 못하는데 네. 지방산을 다시 한번 잘게 쪼개서 케톤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면 네. 이 케톤은 포도당 대신에 먹을 수가 있어요, 뇌가. 아. 그래서 뇌한테 야, 뇌야, 지금 포도당이 안 들어오는데 우리가 계속 근육에서 끄집어 쓰면 이것도 불리하니 아. 지금 남아있는 지방을 더 쪼개서 지방, 그러니까 케톤을 만들어서 줄 테니 이거 먹고 조금 참아주면 안 되겠니? 아, 네네네. 그래서 탄수화물을 계속 제한하면 지방산이 분해된 케톤이 증가하게 돼요. 아. 그 케톤이 우리 몸에서 많아지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입에서 아세톤 냄새가 나고 아. 그 케톤 때문에 식욕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톤이 나오는 거는 뭐냐면 안 그러면 우리 몸이 계속 근육 단백을 끄집어 쓰니까 네네. 근육을 아끼기 위한 고육지책인 거죠. 어. 임시방편으로. 이 사실 임시방편이죠. 근데 네.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이걸 지속하게 되면 계속 케톤이 이제 높게 너무 되니까 높아지면? 사실은 케톤이 이렇게 높아지는 상황도 괜찮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방법이 지속이 돼서 계속 케톤이 올라가 있는 상황은 네.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걸 그래서 케톤 다이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네, 이 케톤 다이어트를 그 소아 간질 환자에게 치료 목적으로 썼었어요. 네. 그래서 치료 목적으로 이용됐던 식이요법인데 지금은 살 빼는 식이요법으로 지금 이제 일반인들한테 회자가 되는데 네. 이 저탄고지의 제일 큰 문제는 오래 지속하기 힘들다는 거죠. 힘들어요. 그럼 강인하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병원을 가서 상의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네네.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살은 분명히 빠지고요. 그러니까 네. 저탄고지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입에서 아세톤 냄새가 나는 겁니다. 아, 네. 네. 근데 괜찮으신 괜찮은 거죠.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탄수화물 섭취량이 늘어나면 네. 케톤은 급격하게 줄어들죠. 왜? 우리 몸은 케톤은 비상 상황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네. 당이 들어오면 굳이 지방을 쪼개서 케톤을 만들 일이 없잖아요. 다시 뇌한테 포도당을 그러네요. 공급하면 되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탄수화물이 뇌가 뭐 이렇게 일하려면 필요한 양이 있잖아요. 그럼 네. 뇌가 포도당을 땡길 수 있는 그 양이 주먹만큼이라면 그것만 복용을 해주면 다른 데는 쓰지 않고 뇌에만 가는 것만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필요한 양만. 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탄수화물을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아. 네, 그러니까 단백질과 지방은 우리 몸에서 생성이 안 돼서 꼭 음식을 통해서 얻어야만 되는 필수 아미노산과 필수 지방산이 있거든요. 네. 네. 그렇지만 탄수화물은 사실 공급을 하지 않아도 앞서 제가 근육에서 당을 만들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우리 몸에 비축해 있는 지방이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가 되는데 그 글리세롤이 간에서 또 포도당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네. 다른 것에서도 포도당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정적으로 포도당이 공급이 되면 굳이 그렇게
굳이 다른 걸 끄집어서 만들 이유는 없겠죠. 네네. 그래서 포도당 탄수화물을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는 사실은 이거는 급성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네. 내 신체 활동량만큼 먹으면 돼요. 아. 내가 차 타지 않고 걸어 다니고 운동도 좀 격하게 하고 이러면 하루 세끼 밥 먹는 건 아무 문제 없죠. 네네.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걸어 다녔고 농사 짓고 그렇죠. 텃밭을 갖고 맞아요, 끊임없이 움직였기 때문에 세끼 밥도 모자라서 새참도 드시고 뭐 네. 중간중간에 간식을 드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차로 이동하죠. 하루 종일 앉아 있죠. 네. 저녁 먹고 나서도 소파에 앉아서 드라마 보고 있죠. 그렇죠. 이러면서 하루 세끼 밥 먹고 거기에 후식으로 과일 먹고 중간에 떡 먹고 빵 먹고 이러면 어떻게 너무 될까요? 과했네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문제라기보다는 네, 네. 움직이지 않은 우리가 문제인 거죠. 그렇구나. 그럼 많이 먹었을 때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많이 움직이면 많이 움직이면 그만큼 되죠. 많이 움직이면 되는데 그만큼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신체 활동량만큼 먹는다라고 생각한다면 네네. 내가 이를테면 나는 과일을 너무 좋아해. 그러면 네. 과일을 밥 세 끼 먹고 추가로 더 먹으려면 더 많이 움직여야죠. 아, 그러니까 평소보다 내가 어쨌든 지금 배가 나오고 군살이 붙기 시작했다는 거는 네. 결국 내 신체 활동량보다 탄수화물을 더 먹은 게 먹은 많다. 거예요. 그렇죠. 아니 보면 그 좀 날씬한 애들은 네. 똑같은 밥 한 공기 이렇게 먹고 절반 먹고 딱 내려놓잖아요. 숟가락을 놓쳐. 어. 네. 아 배불러. 그 배부른 게 뭐야? 아 배불러. 근데 그게 뭐 손절매라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딱 끊는 걸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맨날 내가 먹었던 게 한 공기인데 그 아이 성원이 따라도 반 공기만 먹으면 그때부터 조금 아까 먹지 못했던 탄수화물을 내 뇌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몸에서 생리적으로 요구하는 탄수화물의 양이 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었더니 포만감이 생겨서 수저를 내려놓을 수 있고 그런 정도로 내가 딱 절제가 가능하다면 그거 가지고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왜 우리가 중독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중독을 유발하는 게 이제 설탕 같은 이제 단 음식인데 네. 이 중독을 유발하는 거는 뇌에 보상 중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상 중추를 자극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행복감을 느껴요. 아. 그러니까 담배를 태우는 사람들, 술을 드시는 분들, 네. 뭐 이런 분들이 쉽게 담배나 술을 못 끊는 이유가 그 보상 중추를 자극하기 때문에 중독으로 그렇거든요. 갈 수 있는 거네요. 네, 중독. 그러면. 그런데 이 달달한 음식이 보상 중추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분명히 배불리 음식을 먹었는데 네. 눈앞에 티라미수 케이크 보인단 말이에요. 네. 손이 가는 거는 내가 먹어야죠. 생리적으로 배가 고파서 찾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저 티라미수 케이크를 눈으로 보니까 내 머릿속에는 예전에 저거 먹었을 때 저 달달한 맛에 내가 기분이 좋았는데 네네. 하는 것 때문에 저걸 먹으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라는 생각에 손이 가는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중독의 시작인 거죠. 내 중독의 시작은 내가 이웃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 같아. 저걸 먹고 성원이하고 그다음에 용우하고 건강이 나빠질까봐 내가 먼저 먹어버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약간 휴머니즘이 아니에요. 있어. 그래서 그 행복감으로 끝나면 되는데 네. 그 다음에 곧 후회가 밀려오죠. 그렇죠. 나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나 저거 먹었으면 안 되는 건데 하면서 후회가 밀려오죠. 아니 그래도 우리는 주식이 밥이니까 어쩔 수 없이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밥, 국수 뭐 이렇게 나와 빵 있다면 뭐 이렇다면. 이왕이면 어떤 걸 먹는 게 차라리 나을까요, 몸에? 그래서 앞서 제가 이제 좋은 탄수화물, 나쁜 탄수화물로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현대인들이 신체 활동량 대비 탄수화물을 너무 먹고 있으니까 줄여야 되는데 네. 그러면 좋은 걸 줄여야 될까요? 나쁜 걸 줄여야 될까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 그러니까 나쁜 걸 줄여야죠. 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밥을 드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TV나 이제 방송 매체에서 탄수화물을 줄여야 살이 빠진다고 그러니까 네네. 우리 일반 사람들은 밥부터 줄일 맞아, 생각을 해요. 맞아. 그러면서도 밥을 그동안 너무 많이 많이 먹었어. 밥부터 줄일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뭐 달달한 설탕 커피나 그다음에 후식으로 먹는 뭐 과자, 뭐 케이크 네. 이런 것들은 생각을 탄수화물이라는 안 생각을 해서. 안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밥을 줄이면 뭐가 문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밥이 주식이다 보니까 네. 밥을 적게 먹으면 반찬도 적게 먹게 돼요. 그러니까 영양소의 균형이 깨질 수가 있다는 거죠. 네네. 차라리 밥을 먹게 되면 뭐 채소 반찬, 단백질 반찬을 통해서 골고루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빵이나 면은 탄수화물로 끝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영양의 그러니까 결핍이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네. 뭐 면 종류나 빵보다는
반찬을 고루고루 먹을 수 있는 밥을 드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밥 이외에 불필요한 탄수화물을 끊는 것만으로도 탄수화물을 줄이는 효과를 얻게 되는 거죠. 아니 아까 전에 우리 오픈말 할 때 네. 여는 말 말씀하실 네, 때 네, 네. 중금속의 70%가 면 삶으면서 빠진다고 했는데 연수는 네. 그래서 꼭 버리셔야 된다고 맞아, 말씀드렸는데요. 맞아. 네. 중금속 빼려고 면 먹으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네요. 또 이것도 먹으니까 또 조절이 필요한 것 자꾸 같아요. 합리화시키지 마시고요. 미안합니다. 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네. 안 지금 해주시네요. 표정이 교수님 표정이 아이고 이런 표정을 하셨는데 GI 지수라는 거 얘기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네. 이거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당 지수라는 거거든요. 아. GI라는 게 당 지수인데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빨리 올라가느냐를 보여주는 수치예요. 네. 그래서 GI가 높다라는 거는 네. 혈당이 빠르게 빨리 올라가. 몸에 소화 흡수가 잘 돼서 빠르게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빵이라든지 네, 네, 이런 네. 것들이 이제 빨리 올라가는 거고 상대적으로 GI가 좀 낮은 게 뭐 고구마나 이런 곡류, 네, 네. 과일 중에도 사과, 배, 뭐 포도 이런 것들은 GI가 높아서 빠르게 빨리 올라가는 올라가요. 반면에 네. 아. 베리가 들어가는 뭐 블루베리, 라스베리, 네, 네, 네. 딸기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당이 좀 천천히 올라가요. 그래서 아. 과일을 선택할 때도 GI가 낮은 과일을 선택하면 좋은데 네, 네. 문제는 그럼 GI가 그러니까 쌀밥은 GI가 높고 현미밥은 GI가 낮거든요. 네. 그러면 현미밥은 GI가 낮으니까 한 2공기 먹어도 되고 쌀밥은 GI가 높으니까 반 공기 먹어도 되고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아. 네. 그러니까 GI가 낮은 거를 택하는 게 좋지만 역시 더 중요한 거는 양이죠. 양이 음. 너무 많이 드시는 네. 거는 그러니까 안 된다. 우리가 채소와 과일은 몸에 좋다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니까 맛없는 채소는 다 멀리하고 달달한 과일만 엄청 드시면서 네. 아니 과일은 몸에 좋다고 했어. 음. 근데 많이 먹으면 독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탄수화물 먹고 나서 아까 전에 이제 먹는 만큼 움직이면 된다라고 네. 하셨잖아요. 만약에 이제 탄수화물이나 이렇게 이제 섭취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움직인다고 해야 될까요? 뭐 이제 그 운동을 하거나 걷기 이런 거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네. 그 연속 혈당 측정기라고 하는 소화 당뇨 하나들이 사용하는 거를 제가 몸에 부착을 하고 네. 실험을 해봤는데 어. 밥 한 공기를 먹고 나서 정확하게 20분 후부터 당이 오르기 시작하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얘가 마냥 올라가더라고요. 어. 그런데 그 다음 날은 내가 밥 한 공기를 먹고 20분 후에 일부러 나가서 걸었더니 당이 올라가던 걸 멈추고 유지가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는 밥 먹고 나서 운동하면 안 돼. 밥 배 먹고만 아프잖아요. 쉬어야 돼. 네. 근데 거기에서 운동이라는 거는 격한 운동을 얘기하는 거고 아. 식사하고 나서 가볍게 걷는 거는 음. 당 조절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제가 몸소 체험했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네. 저는 그 이후로는 식사하고 나서 20분 후에는 무조건 나가서 걸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이건 굉장히 훌륭한 팁이네요. 네. 그렇죠? 네. 밥을 먹었는데 뭐 이제 GI 지수라던가 아니면 좀 건강에 좀 의심스럽다 걱정된다 하면 20분 후에 걸으면 되는 거예요? 식사를 시작한 시간에서 20분 후. 아, 식사를 아. 시작한 시간에서. 그럼 뭐 한 2시간 있다가 이게 아니라 아. 한 20분 후부터는 네. 이제 걷기를 하시면 네. 당이 떨어지는 거고. 네. 그러니까 당이 올라가 있는 상태가 길수록 네. 인슐린이 그만큼 피로를 느끼게 되고 아,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몸이 나빠지는 데다 결국은 탄수화물 중독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네, 올라간 네. 당을 빠르게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식후에 움직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금요 건강 토크 시간 오늘은 탄수화물 중독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 역시 양을 좀 줄이고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강북 삼성병원 박영은 교수님, 개그우먼 남정미 씨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